안녕하십니까. 영업 양도의 의의와 그 다음에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업 양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의 임대. 자, 우리가 부동산도 임대차가 있죠? 그렇죠? 그럼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집을 임대차면, 자, A가 B한테 임대차를 하게 되면 B가 그대로 물건을 쓰는 거죠. 그렇죠?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료만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영업 전부의 임대계약은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었던 마포갈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죠. 주인이 그럽니다. 주인이 현재 A가 주인인데 A가 이것을 너한테 영업을 양도하는 건 아니야. 내가 너한테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건 아니야. 단지 내가 너한테 이것을 1년에 얼마 정도 1년에 뭐 얼마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그 얼마를 받고 내가 너한테 이것을 임대를 해줄 테니까 네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네가 그 범위 내에서 다 한번 운영을 해봐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영업의 임대예요. 부동산 임대하고 똑같잖아요. 영업 그 시설 통째로 임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적, 물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 즉 영업 양도에 있어서 동일한 의미의 영업이죠. 그렇죠? 그러한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영업 양도는 권리를 이전하는 거죠. 소유권이라든가 그런 거 권리를 이전하는 거지만 이 영업의 임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소유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그 영업의 어떤 임대권만 그 임대를 해서 그 영업할 수 있는 권한만 주고 있는 거죠. 임차인은 누구 명의로 계산할까요? 자기죠. 그렇죠?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영업을 경영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영업을 경영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상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영업의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지배 정속회사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은 물적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특별 결의, 한 명에서 합자회사의 경우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업전부의 영업임대계약 효력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해야 돼 계약이 정해졌으면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약에 관한 것을 준용하고 있고 또 계약에 관한 것이고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경영위임 계약 봅시다. 경영위임 계약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영업이 있어 영업이 마포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 A가 이것을 제3자로 하여금 자 이거를 고용사장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B를 끌고 와서 이 B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합니다. 모든 것은 네가 다 해. 그렇지만 모든 결과적인 기속은 같은 이익도 나한테 온다 하는 거죠. 자, 경영위임계약은 수임자인 제3의 경영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그러나 위임회사의 수권하에 위임회사의 명의로 그 영업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계약이다. 다시 보시면 수임자인 B죠. B가 제3의 경영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그러나 위임회사 수권하에 위임회사 명의로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이 사람은 B가 돈관계는 자기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명의관계는 A 명의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사무실을 예컨대 부동산 사무실을 예를 들까요? 부동산 사무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기가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고용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실질적인 그 운영을 하는 거지만 외부적인 이름은 도장 찍고 그런 것은 이 사장 명의로 하지만 플러스가 나면 더 많이 이 사람이 먹고 마이너스 나면 이 사람이 메꿔 넣고 이런 식으로 돈에 관한 것만 이 위임인한테 수임인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을 경영위임계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위임계약은 단지 제3의 경영자가 위임회사의 수권을 받아서 위임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만 영업의 임대차와 차이가 날 뿐. 자, 영업의 임대차에서는 누가 했었죠? 통째로 자기가 다 한 거죠. 그 외의 점에서는 영업 임대차와 같아 이를 내부 임대차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영업 임대차는 뭐였었죠? 자, 명의와 계산 다 누구 명의로 했었죠? 임차인의 명의로 했었죠. 그쵸?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명의는 누구로?
임대인 A, 그 다음에 계산은 B. 여기는 전부 명의 B 이렇게 됐었죠? 다시 보시면 영업임대 보시면 임차인은 자기 명의와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 차이점만 갖고 결국은 두 개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어느 회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자와 영업상의 손익을 합산하여 합의된 기준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이익을 분배 또는 손실을 분담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손해 공통계약 또는 이익 공통계약으로서의 민법상의 조합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상법의 계약에 관한 일반 규정, 특히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손해를 같이 하는 거죠. 이익과 손해를 같이 하기로 하자.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다? 민법상의 조합계약이다. 그래서 조합은 당사자 간의 어떤 그 인적 유대 관계를 해서 그 손익을 똑같이 나눠서 먹는 거죠. 경영관리 계약은 회사가 제3 경영자에게 자신의 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 이게 바로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용사장이겠죠. 그렇죠? 경영을 그냥 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월급쟁이 사장인 거죠. 그렇죠? 월급쟁이 사장.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 A의 명의와 A의 계산으로 다 하는 거다. 다만 이것은 이제 B가 그 역할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경영관리계약은 순수한 이임 계약으로서 다만 그 대상이 경영일 뿐이며 그 다음에 수임인은 경영활동에 대한 위임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된다. 그렇죠? 월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배계약과 이익이전계약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참조로 삼아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배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회사가 자신의 경영을 다른 기업에게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지배계약이다. 지배계약 체결에 있어서 지배기업은 정속회사 이사에 대해 합법적인 지시권을 갖고 또 정속회사는 이의 지시에 따라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속회사 이사회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면 물론 경영 목표도 정속회사의 고유이익이 아니라 지배기업의 이익으로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B 회사가 했을 때 이 B라는 회사가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을 A한테 갖다 바치는 거, 이것이 바로 지배계약이죠. 그래서 이 B라는 회사는 A 회사의 뭡니까? 지시를 그대로 받아서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복종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지배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이전 계약은 어느 회사가 자신의 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것을 내용을 하는 계약이다. 대부분의 경우 지배계약과 체결되어서 계약 권체를 형성 수단으로 이용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세 가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뭐가 있었죠? 영업양도가 있었죠. 영업양도가 있었고, 자, 이 개념을 총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영업양도는 이것을 A에서 B한테 넘기는 거다. 따라서 A는 더 이상의 권리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업양도였죠. 그 다음에 영업임대는, 자, A는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죠. 영업임대가 뭐냐면 이 영업을 A가 B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B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자기 계산으로 다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임대 계약이 끝나면 다시 B가 A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뭘 갖고 있어요? 결국은 전국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업 임대와 영업 양도의 차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경영 위임 계약. 영업이 임대고, 그 다음에 경영이임계약은 경영위임계약은 A가 B라는 사장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 명의는 A 명의, 그 다음에 계산은 B. 그러니까 B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면 자기가 많이 손해보고, 이익을 보면 자기가 많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봐도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일정한 어떤 경제적인 모든 결과는 자기가 기술되는 거죠. 그게 경영위임 계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관리 계약이 있었죠. 경영관리 계약은
이때는 모든 것이 A로 이루어집니다. 계산이라든가 명의, 계산. 그 다음에 이때 B는 뭐다? 월급을 받죠. 월급, 보수. 그래서 이게 고용사장이죠. 이거는 고용사장이라보다는 B가 자기가 한번 능력 발휘해서 모든 것을 경영해봐라. 그 다음에 뭐 이익과 손해를 같이 하는 계약. 이건 뭐냐면 이제 조합에 관한 경영이 준용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양도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영업을 A에서 B로 넘겨버리는 거, 전국적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B에서 A로 올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영업의 임대가 있는데 영업 임대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영업 양도에서도 B 명의로 B 계산으로 다 하죠. 그 다음에 영업 양도에서도 B 계산으로 B 명의로 다 합니다. 다만 영업 임대 계약이 끝나면 그것이 다시 A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영업 양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영 위임은 뭐냐면 경영 위임은 자, 내 명의로 하긴 하되 당신 계산으로 다 당신이 알아서 하고 모든 어떤 그 재산적인 이익의 기속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영위임. 경영위임은 명의는 내 명의로 하되 A 명의로 하되 계산은 B 명의로 한다. 그래서 B가 다 가져먹는다. 그 다음에 경영위임은 말 그대로 맡기는 거지만 경영관리는 뭐냐면 내가 관리하는 거죠. 경영을 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를 받는 사람은 뭐냐면 자, 경영을 관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명의도 내 명의로 하고 A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계산도 결과 기속도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익도 나한테 오는데 다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잘한 만큼 합당하게 거기에 보수를 지급하겠다. 이게 경영관리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물론 상법 총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만 영업양도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영업양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념 위주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영업양도에 관해서 의의와 효과, 그 다음에 영업양도와 비슷한 제도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